이른 아침 환하게 웃으면서 집을 나서는 송기호 변호사. 일부러 사무실을 집과 가까운 곳에 얻었습니다. 한 7시쯤 사무실에 도착해서 아침 일을 하고 여기 와서 밥을 먹고 다시 출근합니다. 좀 자랑 같습니다만 집사람 밥을 와서 차려주고 나도 먹고 가죠. 지역 주민들도 더 쉽게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무슨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사무실에 가서 일도 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퇴근해서 또 쉴 수도 있고. 아침 7시 송 변호사가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대 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동시장. 새벽부터 분주하게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도하지 마라. 400원 주자. 400원. 700원 천냥만 넣어. 한편으로 제이거나 저거나 제이거나 저거 1만 8천원 원을. 송 변호사는 이곳을 지나며 농촌 냄새를 한껏 맡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안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만 1000번 이상을 한 변호사. 이 변호사는 정보 공개 청구를 관료들의 정보 독점에 손가락 주권 운동으로 맞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민감한 사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규명할 세월호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념의 사나이 송기호 변호사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특이하게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의 남다름이 느껴집니다. 부지런하게도 입구까지 나와 절 반깁니다. 송기호 변호사의 프로필입니다.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농민, 은행원, 사법고시 40회, 사법연수원 30기, 민변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파 지역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위례 이사, 현재 수륜 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셨죠. 가서 다른 활동 하셨지만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농촌에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재학 중에도 틈틈이 시골에 자주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향에는 절대 못 온다. 그래서 이제 객지에 갔어요. 근데 객지에서 남의 땅 빌어서 농사도 짓고 뭐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영농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냥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상경하셨으면 은행에 취직하셨어요? 한 1년 정도 정말 여기저기 취직문을 많이 두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은행 필기시험 봐서 은행에 들어갔죠. 은행에 들어가서 좀 안정되고 또 결혼도 하고요. 은행에서요? 예. 네. 은행원이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긴 했지만 저의 생각이라 그럴까? 그런 꿈을 담기에는 조금 어떤 갈증이 있었다고 할까요? 이제 저희 부모님 승낙은 저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을 한 몸이라서 예. 네. 장인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지 제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장인 어르신 찾아뵙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법고시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흔쾌히 고심 끝에 와서 이런 말을 할 것이니 예. 그냥 자네 생각하는 대로 하시게 그러더라고요. 송기호 변호사는 무척이나 바지런하고 예의 바른 변호사입니다. 큰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집안 어른에게 항상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경력은 농민과 은행원을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락동 시장에서 농산물을 사는 도시민들 곁을 스치며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이미 무거운 가방에 법정에서 볼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겨 넣습니다. 오늘의 행선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가락시장의 그 상인분이
해삼, 새우, 멍게 이런 걸 팔았는데 물건 대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간혹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 측이 지금 이제 자산이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든 물품 대금을 받도록 좀 재산을 최대한 찾아볼 생각입니다. 뜨거운 공방이 오가는 민사재판정.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 송기호 변호사의 발걸음이 씩씩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재판 잘 끝났습니다. 오늘 바로 법정에서 선고했어요. 승소 판결했습니다. 몇 가지 직업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변호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오랜 시간을. 네. 변호사가 제일 맞으세요? 아니요. 선친께서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변호사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고향에 들어가서 저희 논에서 농사를 했으면 예, 뭐라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가졌던 그 직업에 대한 생각에는 전혀 그 법조인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락동 농산물 시장 안에 사무실이 계시고 굉장히 농민들 같이 네. 만나고 하는 예. 여전히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두 개를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이제 서초동 한 14년 정도 거기서 업무를 하다가 사무실을 작년에 이쪽 가락시장으로 옮겼죠. 근데 비록 이제 몸은 농촌에 없지만 이제 도시에서 우리 농업도 식품 이게 농촌인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찾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뭔가 의식적으로 그걸 전복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어떤 저의 그런 어떤 지향점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여름비 속에서도 송 변호사의 머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 중입니다. 전 박근혜 정부 문서 발견 정보 공개 청구.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내의 공무수행에 관해서 기록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차분한 성격의 송기호 변호사. 그러나 집요합니다. 전 정부의 문서들이 대거 발견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 구조 활동 그런 문서들이 이제 그 캐비넷 문서 중에 있었다면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한 거죠. 공개하라고 했는데 국가기록원이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이의 신청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살충제 달걀 파동도 그의 관심사입니다. 눈과 손이 부지런히 그러나 논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살균제 계란이 EU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WTO 법상 이 살균제 계란에 대한 검역 조치를 식약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유럽연합 현지에서 아예 수출이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검역 조치에 관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식품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접근은 송기호 변호사가 농민이던 시절부터 가져온 관심사입니다. 개고기와 유전자 조작 식품 등 민감한 부분도 그를 비켜가지 못합니다. 근데 식품이나 소위 이제 먹거리를 보면 생각이 남다르시죠. 책도 맛있는. 그 분야는 우리 PD님께서 더 전문가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계란 네. 난리가 났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변호사로서. 지금 우리 이제 식품법 체제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사후에 그걸 어떻게 전수검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다 통제를 하겠습니까? 예.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그걸 수습하느라고 사건으로 사건을 덮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식품 분야만큼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농장 사전 예방 농업 생산 단계에
좀 더 어떤 정교한 그런 식품법, 농업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쓰지 말아야 될 걸 진짜 당한테 쓰고 있어온 것 같은데 유럽이 그렇게 터져가지고 우리도 그냥 덩달아 터진 그래서 오늘 아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보 청구를 하셨어요. 예, 우리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어떤 원인 분석이 무엇이냐. 네. 식품 안전 정보가 신속하게 그리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게 제때제때 알려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공무원의 그런 취사 선택 본인이 뭐 자신 자리에 영향이 주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일부만 가공해서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있는 정보가 다 그대로 유통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닭에게 먹이는 지금 사료 공정, 사료에 대한 어떤 법령도 따로 있거든요. 그 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몇 개의 양계 농장에서의 그런 그 일탈인지 이런 것부터 정부가 제대로 조사해서 있는 것들 다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정보공개 청구를 지금 1000번 너무 하신 거죠, 그렇죠? 농업통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외국이랑 어떤 협상을 언제 어떻게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죠. 우리 정보공개법상 네.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도대체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무엇을 쓰려고 하느냐. 당신이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농민도 아닌데 뭐 정보공개 청구를 왜 하느냐. 정보공개 제도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이면 어느 누구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저도 저 프로그램에서 몇 번 해봤거든요. 시간도 많이 일단 걸리고 돌아오는 거는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없는 별로 쓸 게 없는 정보가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정보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데 다만 우리 정보공개법과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정보공개를 취급하는 것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보공개법이라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치가 구현하고자 하는 비록 그게 현실에서는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못하지만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계속 공무원들을 우리는 끌어올려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00번이나 해야 되는 이유는 한두 번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송기호 변호사의 별명은 정보공개 청구 1000번의 사나이입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손가락 주권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일정한 연구는 분석은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무원을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답변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주 정말 거의 쓸모없는 답변이 오면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고요. 이의 신청에서도 또 거절이 되면은 이건 이제 저희들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좀 익숙합니다만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소송까지 가는 거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30년 동안 공개될 수 없다는 것도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7시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처럼 7시간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원하는 걸 못 얻으셨죠.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세월호 7시간 구조 관련 문서 목록조차도 그 대통령 기록물로 황교안 대행이 봉인을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서 현재 법원에 가 있고 지금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 세월호 7시간 문서 자체도 아닌 문서 목록조차 즉 어떤 문서가 언제 누구에서 작성됐다라고 하는 그 목록조차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했다는 것 그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건가? 과연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게 이런 상황을
허용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는가. 이런 뭔가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으로 새로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법원으로 감으로써 사법부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즉 국민의 알 권리, 또 더구나 세월호 문제는 생명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국가 존립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법부가 무엇인가 답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공개 청구해가지고 원하는 걸 얻고 그를 넘는 뭔가가 있는 거네요. 절차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비록 1년, 2년 시간 이후에 가령 이 세월호 문서 목록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정한 입장을, 일정한 판단을 우리 사회에 내놓게 되면 사회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기초로 해서 이후에 다른 어떤 쟁점들이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절차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문 공개 일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죠. 가장 핵심적인 일본이 2015 12.28 공동 발표 과정에서 일본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협의 과정에서요. 네. 그거 공개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죠.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 청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승소했지만 아직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의 정보 공개를 통한 진실 규명 노력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만약에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가 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은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법원의 그런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외교부가 다시 2015년 그 협의 과정을 재조사하고 재점검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나오기까지 저는 그런 법원 판결이 의미가 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되게 집요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원래 그러셨어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무언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최소한 이 정도는 뭔가 어떤 뭔가 결실을 얻어내야 한다 생각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제 좀 집요한 성격도 있겠죠. 후배 변호사들이 송기호 변호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분위기가 사무실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다른 데서는 쉽게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에 좀 그런 비중 있는 의미 있는 사건들을 했다고 하는 게 좀 저는 아무래도 나을 것 같기도 해서 금요일 토요일 갑자기 막 뭘 해가지고 나중에 보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한번 달라고 하면 형사는 한번 이야기 네, 제가 한번 기록 한번. 그래서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때 저한테 준 게 그렇게 피드백이에요? 어떻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 부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것을 좀 더 있는 거를 네. 그래요. 그리고 그건 어때요? 그 정보 공개 부분을 좀 찾아봐 주셔야 돼요. 네, 그래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이유인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법률 멘토이자 사실은 법률가로서의 표상을 좀 보여주는 분이세요.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회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조금이나마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적인 역할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사무실에 왔고 또 그런 귀감을 주는 선배십니다. 지금 민변에서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하시잖아요. 예. 어떤 일을 하시는? 세계 무역기구나, 그러니까 WTO나 자유무역협정 FTA 이제 이쪽을 하게 된 가장 출발이 역시 농업이었어요. 제가 로펌 했을 때 저를 정말로 간절하게 찾는 분들이 농민이었어요. 그때 이제 WTO에 쌀 협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제 호주의 농업법을 공부하러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통상 쪽, 농업 통상을 주로 하게 됐죠. 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민변에 이 통상 관련 변호사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상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한 25명쯤 통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뭐 이번 다음 주도 좀 예정돼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FTA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FTA 협정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같은 경우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인지. 왜 다른 변호사들이 이런 쪽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변호사들이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저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통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가령 트럼프와 이 FTA 협상을 한다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가가 이쪽 통상 전문 변호사도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미국이 보내오는 여러 초안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것을 기존의 WTO 판례에 비추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판단하게 하고 그런 어떤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전문 변호사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단법인 위례를 하시잖아요. 네네. 강동 송파 시민단체인데 네. 지역에 그렇게 관심 많은 이유가 가락동 농산물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여기는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산 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쪽 지역에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된 게 저희 지역에 거여 마천동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몇몇 분들이 뜻을 모아서 거기에 집을 고쳐주는 일을 상당히 오래전에 하게 됐어요.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지역분들과 많이 더 만나게 됐고 이 위례시민연대 활동을 한 5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시장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의 어려움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를 고민합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서민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잘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경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산물이 산지 지방에서 다 이미 경매돼 버리고 가격이 결정된 상품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형식 경매하고 있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3년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 가락시장 같은 문제점은 현대화 시설 보아도 유통 구조에 제도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있어서 이들 상인과의 만남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송 변호사의 일상입니다. 요 시장을 관리하는 이 서울시 이 관리공사의 고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보다 실질에 맞게 요 시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서울시가 제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 또 우리 출하 농민들에게 유익한 시장이 되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이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요. 또 국회에 입법을 그런 의견서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수적인 생각인데 지역에 이제 이렇게 쭉 계시다가 더 큰일 하시려면 지역에 국회의원 나오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꿈이 뭐세요? 일단은 저는 농업 쪽에서 무언가 그러니까 비록 제가 귀농은 바로 못하지만 농업과 관련돼서 무언가는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쪽 이 가락시장이 갖는 우리 농업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장 제도를 농민들과 소비자에 맞게 좀 더 바꾸느냐. 좋은 변호사라는 게 어떤 변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때로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더 의뢰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의뢰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이 정보공개 청구는 일단 관공서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법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공공기관에 대한 건데 민간 기업이나 이런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이런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는 그냥 그 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네, 정보공개 청구 제도 자체가 없죠. 보통은 이제 영업 비밀이라는 그런 어떤 벽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근데 바로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처럼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과연 영업 비밀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느냐? 공공기관이 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것이죠. 즉 개인이 직접, 즉 소비자가 직접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게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감독권을 법상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수 공익과 요구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수집해 와서 국민에게 제공하게 하는 거예요. 예. 현재 법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 가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수집해 오는 부분도 저는 들어가다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농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송교 변호사. 세월호 사건과 위안부 등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기는 집요함입니다. 집요하게 물거늘어지고 결국은 이깁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정보 공개 청구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앞으로 10년 후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